전자기 유도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교과서에서나 예를 들어서 그 수업 시간에도 자석이 코일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로만 이제 배우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요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그림 잘 그리네. 패러데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면 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그걸 자속이라 그러죠. 자속이 증가한다. 즉 이것을 여기 안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면 뭐가 흐른다?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쓰자면 결국 자기력선의 수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류가 세게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작게 흐르기도 한다. 근데 보통 물리에서는 전류보다는 그 뭔가를 운동시키게 하는 원인을 보통 이제 그 추적하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근원을 더 추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유도전류를 얘기하지 않고요. 기전력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래요. 이건 나중에 전압이라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전압.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다?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을 의미한다. 즉 어떻게 해요? 자속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전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렌츠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거는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과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여기서는 설명 안 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개념을 확장을 시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이 개념을 그대로 디귿자형 도선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수능 특강을 보니까 이건 지금 제가 유튜브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미친 것 같아요. 교육과정 지금 많이 벗어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저자분들 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뭐 출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물리원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어서 자꾸만 이제 자꾸 무리를 하는 교육과정 밖의 거를 자꾸 건드리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심조심 해야죠. 좀 평가원에서 감수를 할 때 EBS 감수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자분은 좀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자, 이런 디귿자형 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회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코일에 해당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력선의 수가 몇 개죠? 제가 셀 수 있게 해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9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금속막대로 치거든요. 여기가 이제 금속 도선인가 뭐 금속 네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안에 내부에 요 폐회로 내부에 자기력선의 수가 변했는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죠. 9개로 여전하니까. 근데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회로 내부가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이만큼이 늘어난 셈이죠. 그쵸? 몇 개가 늘어났어요? 6개가 늘어났잖아요. 6개가요. 예? 총 몇 개를요?
9개, 15개로 늘어났잖아요. 15개로, 총 15개로, 9개에서 15개로 늘어났잖아요. 이러면은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량적으로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유도기 전력의 세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으면 이제 이건 교육과정 바뀝니다. 아셨죠? 명심하세요. 이 물리투 과정이에요. 그렇게는 안 하고,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까지만 물어봅니다. 전류의 방향이. 렌츠의 법칙 적용해야 되겠죠. 들어가는 놈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잖아요.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놈을 감소시키도록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감소시키도록. 들어가는 놈이 감소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게 생겨야지, 나오는 게. 지금 엄지가 너무 큰데, 나오는 게 생겨야지. 나오는 놈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는 놈이 생기도록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예,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죠? 거꾸로, 이놈이,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원래 9개에서 6개로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이게 감소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이놈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고. 예? 아시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 개념 잡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균일한 자기장에, 이거 좀, X 들이기도.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또 이제 나가는 거 점을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한번 있다 합시다. 우리가 보기에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여기에 사각도선이 와요. 사각도선이 일정한 속도로 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순간에 들어가면서는 여기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면서는 들어가는 자기력선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해요. 그렇다면 이놈을 어떻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어떻게 이놈을 감소시키려면 나와야죠. 나오는 놈이 생겨야죠.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아셨죠? 증가하는 거를 감소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나오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는 놈이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어때요?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인다 해도 자기력선은 분명 내부에 있지만 자기력선 수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류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면 원래 있던 놈들이 어때요? 들어가던 놈이 원래 있던 놈이 점점 줄어들죠. 감소해요. 그쵸? 감소하면 이거를 어떻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요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요놈의 수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죠? 근데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예. 그러면 또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정사각형 도선이 있고 이렇게 길쭉한 정사각형 도선이 있어요. 똑같은 속도로 내려와요. 그렇다면 들어가는 순간에 전류는 흐르겠죠.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 그쵸? 둘 다 반시계 방향일 거예요. 들어가는 거를 감소시키려고. 전류의 세기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전류의 세기는요. 그렇죠. 이게 지금 더 똑같은 속도라면 늘어나는 개수가 더 많겠죠. 이게 더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그쵸?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전류의 세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차이가 있다는, 이 정도까지만 좀 아셔야 돼요. 만약에, 또 막 전류 세기를 수능 특강에서 갑자기 나쁜 놈들, TT인데, 요거를 자기장 그래프를 그려서, 자기장 변화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 그려서 이렇게 하는 놈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똑같은 사각형 도선이지만 하나는 V로 이동하고 하나는 EV로 더 빠르게 이동한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떨까요? 예, 밑에 게 더 세겠죠. 이 정도로 지금 정성적인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이외로 더 하면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